서울 강북 구도심.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벽돌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졌고 벽에는 낡은 벽보와 칠벗겨진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물이 고이고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 골목 끝에는 작은 단층 주택이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엔 이끼가 퍼져 있었고 현관문은 오래된 페인트가 갈라져 있었다. 그 집에서 박만수가 살고 있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는 한때 몫으로 살았다. 전쟁이 끝난 뒤 허물어진 집을 다시 세우는 일로 청춘을 보냈다. 낯선 사람의 집을 고쳐주며 언젠가 내 집도 내가 세우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작은 집과 인근의 몇 필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월은 변했다. 동네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다. 도시 정비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과 골목은 사라질 운명을 맞았다. 조합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수십억 원이 오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묻혔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 조합장 김태준의 말은 늘 같았다. 종이 몇 장의 도장을 찍으면 수십 년 지켜온 삶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김태준은 명함에 신도시개발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박만수는 그 말이 가장 서러웠다.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탓이었다. 대신 손으로 집을 세웠고 몸으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인지 글자보다 나무의 결을 더 잘 읽었다. 그러나 세상은 글씨와 도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종종 거실 한켠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곤 했다. 젊은 시절 지붕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내와 함께 새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아들, 딸이 어린 시절 마당에서 놀던 장면, 모두 이 집을 배경으로 한 기록이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집과 이 땅만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그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봇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쉽게 내주지 않겠다. 이 집은 내 마지막 불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결심이 앞으로 자신을 거대한 싸움 속으로 끌어들이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리라는 것을. 며칠 뒤 박만수는 다시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좁은 골목을 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현대식 건물 2층에 붙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동배구 재개발 조합. 간판 아래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대부분 말쑥한 차림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쳐왔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어수선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안쪽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땅과 건물이 그들의 입에서 쉽게 오르내렸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막내 직원 이수진이 눈치 보듯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 서툰 표정이었다. 박만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 집 보상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 동네가 다 허물어진다는데 난 어디로 가란 말이오? 순간 회의 중이던 조합장 김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무심했다. 어르신, 그 문제는 다 정리된 사안입니다. 서류만 도장 찍으시면
임시 거처 마련해 드린다니까요. 그 말에 사무실 안쪽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태준이 비웃듯 중얼거렸다. 글자도 제대로 못 읽으신다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편하실 텐데. 이러다 강제 철거당하면 한 푼도 못 받는데. 라고 말이다. 김태준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어르신, 이 지역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어르신 땅은 300평인데 제대로 계산하면 9억은 받으셔야죠. 근데 우리 줄 수 있는 건 3억이 전부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박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손이 떨려 봉투를 움켜쥐었다. 9억이며 300억이란 말이오? 그럼 3억은 너무 적은 거 아니오? 어르신, 수학은 하시네요? 그래요. 원래는 9억이죠. 근데 개발 비용, 조합 운영비, 각종 수수료 빼면 3억 주는 것도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으면 그냥 도장이나 찍으세요. 김태준이 서류를 밀며 말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바로 현금 3억 드립니다. 임시거처도 마련해드리고요. 안 그러면 법원 판결로 강제 철거됩니다. 그럼 한 푼도 못 받으세요. 박만수는 서류를 보려 했지만 글자가 춤을 추었다. 눈이 흐릿해져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낡은 마루에 앉아 안내문을 펼쳤다. 빽빽한 글씨는 여전히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는 존재가 저들에게는 그저 방해거리인가?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 한지민이 그를 맞았다. 어르신,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한지민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다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어르신 땅이 300평이면 현재 시세로 최소 800억은 받으셔야 해요. 근데 3억이라니. 이건 절도나 다름없어요. 800억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전히 속이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조항. 모든 권리를 조합에 양도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거 사인하시면 어르신 땅은 공짜로 넘어가는 거예요. 3억도 받기 힘들 겁니다. 박만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나쁜 놈들 평생을 속여서...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만수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철거 차량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이웃들은 하나둘 떠났다. 조합에서 보낸 통지문은 계속 쌓였고 붉은 글씨의 경고는 날마다 무겁게 박혔다. 그는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한지민 변호사가 함께였다. 네, 땅과 집은 내 삶이오. 난 쉽게 내줄 수 없소. 김태준은 차갑게 답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남은 건 어르신뿐이에요. 더 버티시면 손해만 커집니다. 한지민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저는 박만수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한지민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됩니다. 김태준 조합장님. 어르신 땅의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감정평가는 한지민이 차갑게 말했다. 평당 2,600만 원입니다. 300평이면 800억입니다. 근데 3억을 주신다고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뭐? 사기?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한지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정당한 절차인가요?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50억.
건설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30억, 허위 감정평가서 작성, 전부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수진 씨, 조합 내부 회계장부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김태준이 소리쳤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감히! 협박도 녹음됐습니다. 김태준 씨, 고발장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곧 소환 통지 받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아? 너 같은 변호사 따위! 대한건설이 크죠. 근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건설사, 노인 대상 수백억 사기. 이런 헤드라인 나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김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준은 구속됐다. 조합 장부를 조사하자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허위 계약서, 이중 장부, 유령 회사를 통한 돈 세탁. 총 횡령 금액은 200억이 넘었다. 피해자는 박만수만이 아니었다. 동네 주민 50여 명이 모두 비슷하게 속았다. 그들의 땅을 합치면 시세는 5천억이 넘었지만 조합은 총 100억만 지급하려 했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사기, 노인들 수천억 빼앗겨, 대형 건설사 임원 구속, 평생 모은 땅 헐값에 빼앗길 뻔. 여론이 들끓었다. 시민단체가 나섰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었다. 대한건설 주가는 폭락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박만수와 동네 주민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피고석에는 김태준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개발 조합을 악용해 노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김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하자 한지민이 증거를 제출했다. 감정평가사 이철수 씨는 김태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허위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지민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건설사 자금 300억을 조합에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개발권을 독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뇌물입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다.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회계 장부를 관리했었고 김태준 조합장은 주민들에게는 최저가를 제시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그 금액이 자그마치 180억 원이라는 것도. 법정이 술렁였다. 김태준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은 박만수 씨에게 글자도 못 읽는다며 비웃었죠? 검사가 서류를 보이며 말했다.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입니다. 늙은이들은 쉬워. 글자 못 읽으니까 뭐든 사인시키면 끝. 이번 건으로 100억은 챙기겠다. 이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증언했다. 박만수가 증언대에 섰다. 저는 평생 일해서 이 땅을 샀습니다. 젊은 시절 남의 집을 고쳐주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이 땅은 제 삶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헐값에 빼앗으려 했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다고 비웃으며.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청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란 것. 제가 싸운 건 제 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태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총 4,800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십시오. 김태준이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억울합니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평생 재산을 탈취하려 한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주민들이 박만수를 둘러쌌다. 박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웠기에 이긴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개발은 새롭게 진행됐다. 이번에는 투명하게.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박만수는 800억을 받았고 다른 주민들도 합당한 금액을 받았다. 김태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됐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수진은 내부 고발자로 법적 보호를 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이번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한지민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그녀에게는 비슷한 사건의 의뢰가 수십 건 들어왔다. 그녀는 모두 무료로 변론하기로 했다. 봄 햇살이 골목 위로 번지던 날, 박만수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앞에 섰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 골목이 그리웠다. 이수진이 달려왔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골목을 함께 걸었다. 달빛이 길 위에 번졌다. 허물어진 집 사이로 새로운 건물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다. 박만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켜낸 건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자리였지. 그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는 홀로가 아니었다. 기억과 사람,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한 할머니가 만수 씨 덕분에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만수는 술잔을 들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모두가 건배를 외쳤다.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박만수는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봐줘서 이겼소. 우리 동네를, 우리 사람들을 지켜냈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새로운 건물들 사이로 옛 골목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다. 박만수는 미소 지었다. 악은 처벌받았고 선은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리는 지켜졌다. 이제 그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싸움은 끝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다. 박만수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평생을 일하며 지켜온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회적 약자, 모든 무시당한 사람들의 승리였다. 봄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골목을 지나 새 건물을 지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갔다. 6개월 후 박만수는 새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넓은 거실, 따뜻한 온돌, 현대식 주방. 모든 것이 편리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옛 골목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이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박만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곰 안내 들어오게. 거실에 앉자 이수진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감사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만수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르신의 싸움은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습니다. 박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때 한지민 변호사도 찾아왔다. 그녀의 뒤에는 텔레비전 방송국 PD가 있었다. 어르신, 다큐멘터리 촬영 허락해 주시겠어요? 어르신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방영됐다. 부수지 못한 뿌리 마이너스 82세 노인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방송 후 국회에서는 재개발 투명화 법안이 통과됐다. 조합의 모든 거래는 공개되고 주민들은 법률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허위 감정평가는 중형으로 처벌되고 노인 대상 사기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교도소에서는 김태준과 최영석이 참여하고 있었다. 김태준은 매일 작업장에서 일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사람을 짓밟았구나. 그는 독방에서 벽만 바라봤다. 명예도, 지위도, 돈도 모두 사라졌다. 차가운 감방만이 남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잊었다. 사람들은 박만수의 승리만 기억했다. 2년 후, 박만수는 84이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매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했다. 그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을 도왔다. 어르신, 이 서류는 이런 뜻입니다.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박만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을 도왔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학교에서는 교재로 사용했다. 어느 봄날 박만수는 옛 골목을 찾아갔다. 이제 그곳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깨끗한 공원, 넓은 도로, 현대식 상가. 하지만 공원 한켠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비석 옆에는 옛 골목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박만수는 비석 앞에 섰다. 옛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웃고 울었던 이웃들. 모두 이제 여기를 떠났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다. 박만수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그날 저녁 박만수는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로 내 싸움은 끝났다. 악은 처벌받았고 선은 이겼다. 내가 지켜낸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리였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평생을 일하고 싸운 노인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거실에서 조용히 잠든 박만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 변호사들, 법조인들, 그리고 박만수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노인들. 한지민이 조사를 읽었다. 박만수 어르신은 평생 일하셨습니다. 남의 집을 고치며 자신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편히 쉬십시오. 어르신이 남긴 세상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묘지에는 비석이 세워졌다. 박만수 1942-2024 부수지 못한 뿌리 지켜낸 자리.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묘지를 지나갔다. 꽃들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박만수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다. 그리고 그날 국회에서는 박만수법이 통과됐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피해자는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수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며 박만수의 뜻을 이었다. 한지민은 계속 약자들을 변호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만수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박만수가 지켜낸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자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정의는 계속 승리했다.